이야기는 하나의 점과 같은 풍경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캐나다의 밴쿠버 어느 변두리 작은 서점에서 서양인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그 속을 알 수 없을 듯한 무표정한 에이시안 아저씨, 책방 주인 미스터 박 선생님과 그 아저씨의 입장에서는 뭐 이런 이 세계에 괴물이 다 있나 싶을 것 같은 150kg에 달하는 30대 중반의 거구라기보다는 비만인 서양 남성 로이가 처음 만나는 작은 서점이 꽉 찰 듯한 하나의 점 같은 만남의 풍경 말입니다. 그는 당뇨병을 합병한 비대증으로 하여 용소 하나를 다 들이켜버린 듯 배통이 커져 있어버린 까닭에 부어 어죽은 그 손으로 바지를 줄곧 치켜 올려야 했고 황토밭으로 내리는 비 같은 땀 닦기에 앞서 피며 소매자락이 상복만큼 젖어있곤 했었더랬다. 그가 나의 작은 서점에 들어설 때마다 나의 느낌은 어땠는가 하면 작은 웅덩이에로 다 자란 하마가 쳐드는 듯했었으며 그가 그리 서점의 한 골목을 떡 차지해 그만의 어떤 몽상의 잠수를 하고 있으면 그러는 동안에는 책방의 냄새도 실제로 웅덩이와 다르지 않았었다. 그렇게 그들의 만남은 한 줄의 줄처럼 이어집니다. 서로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해 있던 두 사람이 책방 주인과 단골 손님이라는 인연을 이어가게 되고 빛과 어둠이 좀 더 투명한 곳으로 번져나가듯 책방 주인 박 선생님께서는 이 비만한 손님 로이에 대해 이것저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가 대학을 2개나 졸업했으며 정치학과와 역사학과 전부 나라 돈으로 졸업 후 아무 일도 직업으로 해본 적이 없다는 것. 비대한 몸매로 인하여 장애 판정을 받아 사회보장금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으며 헤비 스모커이자 헤비 드링커인 엄마의 집에 얹혀 살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3,000권이나 소장한 서재를 가지고 있다는 것. 즉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뼈 빠지게 일한 시민들의 세금에서 각출된 돈으로 책을 사 모으거나 먹을 것을 사 먹으며 생활하고 있으며 그래도 그것 나름 힘든 생활인지 당뇨와 대사질환, 심장병 등등 온갖 비만 합병증을 줄줄이 달고 있다는 것.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는데? 대신 그는 정부에서 지불해주는 무료 의료비로 사흘이 멀다 하고 병원을 드나들며 독한 진통제 처방을 받기에 충분할 만큼의 이런저런 통증을 둘러대고 뭐 어느 정도는 실제로 여기저기 자주 아프거나 넘어지고 부딪혀 다치기도 했을 것이고 그렇게 수집한 넉넉한 마약성 진통제들을 사탕처럼 수시로 까먹으며 알약의 형태를 한 지옥을 탐닉하고 있는 듯했다고 합니다. 로이의 비대한 몸만큼이나 그의 영혼도 넉넉히 비대하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이 되는 바로는 그가 그 큰 몸을 유지하느라 많은 음식을 먹고 있으리라는 것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으려무니와 3,000권의 책을 가지고 있노라 고 미스터 박에게 자랑스러이 말하던 그는 또한 만만치 않게 그의 작은 책방에서 매출을 올려주는 단골 손님이었던 바 그만큼 그의 영혼도 배통 크게 글자들을 집어삼키고 있으리라고 이루어 짐작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비만한 사람들의 거의 공통적인 식습관이 그러하듯 로이는 죄책감과 희열을 함께 느끼며 입에는 달지만 몸에는 기름기를 더하는 음식들을 아낌없이 탐하였거니와 그에 대한 나름의 균형 감각으로 이런저런 몸에 좋다는 음식이나 약들도 조금씩은 맛보곤 했던 듯 싶은데
이러한 식습관이 그의 영혼에도 적용되었는지 로이가 미스터 박의 책방에서 사가곤 하는 책들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지고는 했습니다. 박 선생님 말, 에드가 알란 포의 후손들이랄까 아류라 할까 싶은 무시무시한 공포 소설들을 쓸어 담듯 담아서 책방에서부터 또아리를 틀고 앉아 눈깔이 그 책이 만들어내는 어두운 심연의 바닥까지 빠질 지경으로 문 닫을 시간까지도 움직일 기세 없이 일거대곤 했다는 목격담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영혼의 양식이라고나 할까 다이어트에 좋지만 맛은 없는 음식들처럼 소위 트렌드를 선도하는 지적이고 있어 보이는 인문학 서적들을 고기 한 뭉탱이에 브로콜리 한 조각 먹듯 찔끔찔끔 사들이고 있었는데, 박 선생님 문득 궁금하신 바, 그럼 그런 영혼의 좋은 곳으로 추정되는 책들은 언제 어떻게 읽곤 하는지 로이에게 물으시니, 아니나 다를까 책의 이기퉁이 저기퉁이를 펼쳐보며 예배하듯 정성스럽게 훑어보기는 하되 정독을 하여 완독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나름 서구에서 최신 유행을 타고 있던 해체주의인가 머시기인가 하는 책들을 로이의 이전 구입 목록에서 보게 된 책방 주인께서는 순수한 호기심으로 허이 로이, 그게 대체 무엇에 써먹히는 복음이란디야? 하고 물어보신 적이 있었더랍니다. 이에 로이는 진통제 약 기운으로 인하여 발음은 좀 꼬부라졌지만서도 젠장, 나도 그거 원 읽기는 좀 읽어봤는데도 말이야 영 종잡을 수가 없더라고. 헌데 말이지 어디서 한 구적 읽자니까 그것이야말로 20세기 후반기에 나타난 한 학문적 사기일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던데 말이지. 네가 무슨 소린지 모르겠으면은 다 사기라는 것이냐? 라는 말이 책방 주인 미스터 박의 목구멍에서 차마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꿀꺽 삼키워졌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분의 말과 글들이 지구의 반대편에서는 도무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원망이나 비난을 나름 아쉽지 않게 많이 들으셨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서도 다시 바꾸어 생각하니 어떤 책은 그 책에 손을 대자마자 갑자기 혈맥이 딱 이어지며 야 이거 내가 뭘 하느라 이런 책을 늦게 접하게 됐는지 뭔지 많이 손해본 느낌이 있는데 말이지. 그에 반해 어떤 책은 대강 훑어보고 나서도 뭘 얻었는지 잘 모르겠는 것이 있거니와 그것을 몰랐다 해도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들도 있더라고 말이지. 허허, 부스러기일지라도 즉석 지식을 좀 얻고 싶어 했던 자에게 그 지식에 대한 흥미라도 일으켜 내주지를 못한 것에 의해 보면 로이는 이를테면 학문적이랄 책들을 사고 어루만졌으되 그것을 교본으로 삼아 그의 이웃에게라도 아무런 법도 도도 설한 것이 없다는 것을 고려하게 되겠지는. 책방 주인 미스터 박께서 내처 로이에게 물어볼 마음이 드셨으니 로이가 탐식하던 에드가 알란 포의 아손들의 무시무시한 책들에 대해서는 무슨 법서를 들을 만한 것이 있으려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로이의 대답은 대체 무슨 선문답이라고나 해야 할까? 산이 거기 있다고 하니 누구나 다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산이 거기 있으니 오른다고 하자뇨? 라는 식이었으니. 나름 짚히는 바로는
그가 나이로는 비록 청년이 돼 여성과의 성교는 물론 수음까지도 해보지 못할 그런 육신적 조건을 갖고 있는 바 그가 금욕계 따위를 수행하는 중도 아니었으니 한창 생식을 탐할 나이에 만개하는 자연의 부름 속에서 게다가 마침 여성들이 그들의 육신적 아름다움을 활짝 피어올리곤 하는 서구의 세태 속에서 어떤 식으로든 그 역시 끓어오르는 에너지를 헤엄칠 나름의 지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을까 짐작만 해보는 바이었으니 내처 선생님께서는 세 번째 질문까지도 하고야 마시는데 아니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말이지 많이 읽으면 많이 쓰기도 한다는 말은 과연 옳은 말이시던가. 이에 로이왈 안 써봤을 땐 남 써놓은 걸 두고 우울하지 이런 것도 글이라고 써서 먹고 사나 했었더랬는데 말이지. 하하하 만약 이 지방신문의 서평란이 내게 주어진다면 하는 생각을 해볼 짝시면 갑자기 한기가 드는데 식은땀이 나고 눈앞이 깜깜해지더구만. 그러니 나 같은 자는 남이 써놓은 걸 욕해가면서라도 읽는 수뿐이더군. 선생님은 생각하시기를 그렇다면 저 작은 마구니들 같은 활자들을 먹고 또 먹어 도무지 배설하지도 쓸어내지도 않는 저 로이의 비대한 영혼은 마치 바닥 없는 무적행이나 수렁 같은 것이라고 보아야 하나. 그러나 그 무렵 마침 로이가 무엇라도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 생겼으니 바로 정치에의 참여라고나 할까? 이미 돈 한 푼 안 들이고 대학을 다니고 병원을 다니고 먹을 돈, 책 살 돈을 나라에서 받는 로이가 더 급진적인 복지를 추구하는 신민주당이라나 뭐라나 하는 정당을 지지하기로 마음을 먹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었다. 이렇게 한 줄로 이어지던 이야기는 예상치 않게 한 장의 화면으로 떠오릅니다. 이 차원의 평면, TV의 화면 하나가 한 우주에 둥둥 떠 있습니다. 거구의 남성이 플래카드를 들고 정치 집회의 앞자리에 서 있는 모습. 로이가 텔레비전에 나옵니다. 로이의 삶은 그 한 장의 영상으로 우주에 남을지도 모른다고 박 선생은 말하십니다. 자부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어느 날 로이는 서점 주인 미스터 박에게 자기가 TV에 나왔다고 자랑합니다. 지지하는 신민주당의 정치 집회에 참석했다가 플래카드를 든 그의 모습이 TV 카메라에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 감격스러운 일화가 있은 뒤 얼마 후 로이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어느 날 약속하지 않은 반갑지 않은 손님처럼 심장마비가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가 과식한 음식들과 당뇨와 심장의 비대함 때문이었는지 그가 과식한 무서운 이야기들이 영혼의 순환기 대사를 막았기 때문이었는지 그렇게 한 줄로 이어지던 박 선생과 로이의 이야기가 끝나고 어쩌면 TV 화면에 잠시 잡혔던 평면적인 화면의 기억만이 그들이 살던 세상에 남은 것이 아닐까. 사회에는 비용만을 안기고 홀로 활자들을 삼키며 가라앉아가던 이 젊은이에게 그가 나오는 텔레비전 화면은 마치 거대한 바다 위로 뛰어오르는 날치처럼 그가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징표가 아닌가 싶었더랍니다. 책방 주인 미스터 박 선생님은 평면의 우주에 대해 생각합니다. 질량도 무게도 없이 온 세계를 둥둥 떠다니는 화면들. 거기 로이가
세상에 존재했었노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TV 화면의 영상이 마치 썩지 않는 비닐이 거대한 바다 위를 떠돌듯 그렇다면 노이의 존재는 그 거대한 수면의 아래를 떠돌던 무구한 고래이거나 깊이 깊이 가라앉은 산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아니었다면 한번 되어보시구래 말하고 싶은 캐나다의 구석진 서점에서 이루어진 그들의 만남은 마침내 한 예술 작품처럼 입체적인 기억이 됩니다. 박 선생님께서 로이에 대해 말을 설하신 겁니다. 우주의 기억이 머무는 입체의 공간, 책이라고 부르거나 혹은 소설이라고 부르는 공간에 로이가 살아간 한 삶과 박 선생님과의 만남을 풀어놓습니다. 이로써 로이가 살아간 한 삶은 박 선생의 고향인 지구 반대편 한 나라에서 로이가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기억되게 됩니다. 이제는 박 선생도 로이도 이 세상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의 점 같은 풍경으로 시작된 만남은 우주 태초의 폭발처럼 입체적인 기억으로 부풀어 올랐다가 다시 무한에 가까운 영으로 수렴됩니다. 그러기에 친구여 이번 길에는 무슨 수로든 한 보물이 산이 되어 보시게. 산은 꼭 육중에서만 욕망계의 바닥에 가라앉아 만년 억만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며 글쎄 그렇게 고행하기로 나름의 한 여울을 지날 때마다 제 스스로 불을 일구어 묵은 업의 껍질을 태우고 그 재 속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았겠는감. 그러니 도류는 산이 되어 오시게나 와서 나를 만나려 해도 못 만나겠거든. 그대가 어제 저녁 꾸었던 꿈 하나가 희게 깨어버렸는 것이라고. 그래서 꿈자리가 하나쯤 더 가벼워진 것이라고. 그렇게 알면 되고 그렇지 못해 다시 만나게 된다 해도 반가워 싸서 뭐 꼭히 아는 체할 일도 없겠지맹. 누구는 누가 아니던가 우리. 그렇게 로이가 산 한 삶에 대하여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합니다.